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98을 예상해봅니다. 참, 이 얘긴 신경 쓰일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이사장님 한 발 앞서 현우군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짐작 가는 사람 없습니까? 네. 대체 누가? 장영사의 말에 너무나 순수하게 아무도 의심을 해본 적 없는 말투로 김마리가 답합니다. 20년간 현우를 찾아다니다가 최근 10년간은 넋 놓고 손 놓고 절망에만 빠져 있었는데 30년간 찾지 못하고 흔적조차 알 수 없었던 현우의 행방이 장영사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알아내지다니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이 정도 속도면 90화에서 장영사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전화를 할 기세니 김마리가 웃고 한진태가 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보다 한 발 앞서서 현우의 행방을 찾아 현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바로 한진태는 운이 좋게 채우리의 혈흔을 손에 넣어서 김마리와 빠르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고 채우리를 김마리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로 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진나영의 눈에 걸리는 바람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되었는데요. 90화에서 한진태에게 이 일을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김마리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현우의 방을 콩이방으로 만들었는데 현우 찾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던 척하던 한진태가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완벽하게 해놓았으니 아무리 시아버지라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한진태는 너 내 방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거 당장 일이네. 하고 큰 소리로 위압감을 주며 진나영의 손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얼른 뺏으려 하지만 진나영은 등 뒤로 잽싸게 감추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이걸 그냥은 못 드리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설마 어머님 몰래 검사하신 거예요? 진나영의 말에 한진태는 너는 도둑고양이 주제에 쓸데없이 말이 많구나. 그거 당장 내려놓고 내 방에서 썩 나가. 진나영은 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드리죠. 그 길로 곧장 어머님께 가서 다 말씀드려도 되죠. 한진태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진나영은 아버님 협박이라뇨. 제가 아버님을 협박할 주제가 되나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콩이방을 만든 후로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미운 털이 박혔는데 그거 만회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지도 않는 식사 챙겨드리느라 힘든데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 화가 풀리시지 않을까 해서요. 아버님도 말씀은 현성씨 형 찾는 거 반대하셨어도 어머님을 위해 따로 애쓰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진나영은 최대한 한진태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보는데요. 한진태가 막상 이 사실을 김마리에게 알리겠다고 나올까봐 내심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채우리 선생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채우리 선생을 해들가로 데려오려는 것일까? 아니면 현성씨 형 찾는 것을 반대하시는 마음이 진짜여서 채우리 선생이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요. 채우리 선생을 현우로 착각하는 김마리를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때는 검사하기 전이니까 그랬다 쳐도 검사를 하고 난 이 시점에서 한진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진나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버님, 채우리 선생이 정말 현성씨 형인 거예요? 그럼 채우리 선생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실 건가요? 하자 한진태는 너 정말 당돌하구나. 누굴 이 집으로 데려온다는 말이냐. 검사가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고 한 번으로 검사해서 될 일이냐? 집안의 중대사인데. 진나영은 그럼 아버님은 저더러 왜 콩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신뢰가 가지도 않는 검사를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믿지를 않으시면서 제 아이가 현성씨 아이가 맞다고 결과가 나와도 아버님 마음에 제가 안 차면 안 믿으실 거잖아요. 정 그렇게 못 믿으시겠으면 채우리 선생을 한 번 더 검사해보세요. 진나영의 말에 한진태는 너는 유전자 검사하는 게 밥 먹는 일처럼 쉬운 줄 아느냐? 진나영은 아버님 그 말씀은 어머님은 물론 채우리 선생의 동의 없이 검사체를 몰래 구해서 검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왜 그렇게 비밀리에 검사를 하신 거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이 검사 결과지가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도 채우리 선생도 어쩌면 현성씨도요. 한진태는 너 지금 날 유도 신문하는 거니? 너야말로 채우리 선생이 현성이 형이니까 집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인 거니?
현성이가 30년 동안 형제 없이 외롭게 살았으니까 채우리 선생이 형이라고 들어오면 현성이는 좋아하겠지. 그럼 네 말대로 더 검사해 볼 것 없이 채우리 선생을 우리 집안에 들여오자꾸나.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등골이 오싹하는데요. 한진태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했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느낌입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이 어떤 속물인지 뻔히 아는데 자매인 진수지와도 사이가 안 좋아서 의절하고 진수지의 옛남친인 한현성에게 뭐 때문에 접근했는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놈의 콩인지 팥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들이긴 했지만 건수만 잡으면 언제든 내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우를 찾으면 차남인 한현성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진나영이 채우리가 해들가로 들어오는 것을 반길 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선수를 친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현성씨 형님을 찾으면 두 분 다 좋아하실 줄 알고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해서 그런 거죠. 한진태는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고 내 손주를 가진 귀한 몸이다. 그럼 네가 나를 도와서 무얼 해야 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니? 네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것에는 네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었을 텐데 네 야망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가벼운 입놀림으로 나를 저울질할 생각 말고 네 꿈을 이루는 데에 이 집안에서 누가 가장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 그럼 네가 해야 할 일이 답이 나올 거야. 진나영은 머리를 굴려 생각을 해보더니 자신은 죽어도 채우리가 해들가의 아들로 들어오는 꼴은 못 보겠으니 한진태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그 유전자 검사 다시 한번 하시죠. 한진태는 넌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냐?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진나영은 어머님과 채우리 선생 말고 저의 어머님과 현성씨를 검사해서 가짜 검사지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이름만 바꿔서요. 그럼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로 나올 것이고 검사지를 어머님 눈에 띄는 곳에 몰래 놓아두는 거죠. 어머님이 가짜 검사지를 보고 어머님과 채우리 선생이 불일치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모든 것은 아버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어요? 진나영의 말에 한진태는 그제야 안도감을 내쉬며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역시 너는 내 며느리였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네 말대로 하고 이 일은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이자 계약이야. 만약 이 일이 현성이든 누구든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엔 넌 네 뱃속의 아이가 현성이의 아이라 할지라도 이 집안의 며느리자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라. 너와 내가 말만으로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할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장윤자의 머리카락과 한현성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김마리와 채우리의 이름으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 일을 한현성에게도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진나영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요. 채우리 선생이라면 꿈뻑 죽을 정도로 친한 한현성에게 채우리가 정말 친형이라고 말을 하면 김마리가 망상증 때문에 채우리를 현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셈이 되니 효자인 한현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병도 낫고 형도 찾고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어머니 병세가 더 악화되시면 어떻게 해요? 재단일을 계속 보실 수나 있을까요? 곧 콩이도 태어나는데 제가 24시간 돌봐드릴 수도 없고 집에 아주머니 말고 간병인을 따로 쓸 수도 없고 난감해요. 한현성은 간병인을 쓸 정도로 나빠지신다면 입원하셔서 집중치료 받으셔야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머님이 계속 채우리 선생을 형으로 착각하시지 않게 아버지가 힘쓰고 계시니까 나영 씨는 걱정 말아요. 진나영은 아버님이 어떡해요? 한현성은 채우리 선생을 분원으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채우리 선생과 마주치지 않아야 어머님이 집착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셔요. 진나영은 채우리 선생을 분원으로요? 그럼 수지 언니도 따라간대요? 한현성은 안 그래도 그게 좀 걸려요. 두 사람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남매로 지내는 게 힘이 드는가 봐요. 진나영은 현성 씨가 그 두 사람 걱정을 왜 해요? 당신 혹시 지금 수지 언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나영은 채우리가 분원으로 가버리면 진수지가 홀로 남게 되고 오히려 한현성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불안합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찾아가 아버님, 채우리 선생을 분원으로 보내시기로 하셨다고요? 진수지 선생도 같이 보내시는 게 어때요? 한진태는 진수지 선생을 왜 보내?
진수지 선생까지 공백이 되면 우리 본원은 누가 이끌어가? 너 현성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자신이 없니? 진나영은 그게 아니고 채우리 선생과 진수지는 겉으로는 남매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멀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머님 눈앞에서 채우리 선생을 치우는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한진태는 그건 네 말이 맞구나. 하지만 작은 지방 분원으로 본원 의사를 보낸다는 일이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단다. 충주 분원도 한동안 공석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지. 진나영은 아버님은 공석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채우리 선생을 보내야 하는 입장이 아니신가요? 아버님 차라리 이참에 채우리 선생을 해외로 보내버리는 건 어때요? 한진태는 속으로 채우리를 충주 분원으로 보내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있었는데 채우리를 해외로 보내버리는 것이야말로 확실하게 현우의 존재를 제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이 가끔 쓸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성사되면 네 공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 네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진나영을 추켜 세웁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확실하게 도와주기 위해 선물을 사들고 진수지를 찾아오는데 언니 채우리 선생이 분원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진수지는 채 선생은 분원으로 가지 않을 거야. 채 선생도 그걸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진나영은 채우리 선생이 승진을 왜 마다할까? 다 언니 때문이잖아. 두 사람 사랑이 눈물겹네. 나라면 우리 도영이가 승진돼서 발령난다면 정말 기쁠 텐데 두 사람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서 승진도 마다할 정도로 안달이면 차라리 같이 떠나. 그게 덜 가식적이지 않아? 두 사람 남매면서 사랑하는 마음 놓지 못해서 이러는 거 정말 추해 보여. 그냥 다 떨쳐버리고 지방에 가서 둘이 연애를 하든 말든 남들 눈치 안 보고 살라고. 진수지는 진나영의 말에 화가 나지만 아주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채우리를 잡는 것보다 차라리 같이 떠나버릴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진태는 채우리에게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매병원으로 협약을 맺은 미국 병원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고 10년간 근속 후 돌아오면 병원장 자리에 선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채우리를 미국에 보낸 후 비밀리에 없애버릴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채우리는 오너 자리에는 관심이 없는데 최선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강정수는 해들병원 원장이 무슨 맘으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자리는 탐이 난다면서 이 기회를 잡으라고 하고 강우창은 이렇게 되면 채우리와 진수지가 더 멀어지는 건데 갈 거면 차라리 충주 분원이 낫지 않겠냐며 걱정을 합니다. 채우리가 해외로 발령날 것이라는 말에 한현성은 진수지를 찾아와 채우리를 잡든지 같이 떠나든지 하라고 두 사람 아직도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진수지는 한현성의 말에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최선영은 한진태가 채우리를 해외로까지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와중에 김마리는 장영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채우리가 현우라고 확신하여 자기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마당집을 찾아옵니다. 최선영은 채우리 문제로 자신을 찾아오는 김마리에게 채우리는 원장님 부부의 아들이 아니라고 재차 말하지만 김마리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김마리는 최선영에게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딱 한 번 최 선생이랑 저 유전자 검사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하자 최선영은 남의 자식이라고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검사해서 아들이면 아들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걸로 끝. 하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장님 아들이면 오늘 당장 데려가시게요? 우리가 충주 분원 발령에 해외 발령까지 났다고 들었어요. 두 분 혹시 우리를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막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하자 김마리는 최 선생을 발령시킨다고요? 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한 원장이 직접 그러던가요? 최선영은 우리한테 들었어요. 전 승진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 내 손으로 밥해 먹이고 옷 빨래해서 입히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아이들 생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아이들도 그런 맘일 거고요. 내 자식들 다른 데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김마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나 애틋한 최선영에게 더 이상 채우리와 검사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데 채우리를 볼수록 현우가 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침울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온 김마리는 한진태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요. 속으로 당신은 현우가 당신 자식이 아니니까 찾기 싫은 거겠죠.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책상 서랍에 종이가 끼어 미처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랍을 닫아주려고 다시 열자 유전자 검사지가 나왔고 거기에는 김마리와 채우리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진나영이 두 번째로 검사한 가짜 결과지였는데요. 김마리의 눈에 띌 수 있게 미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장영사가 김마리 외에도 현우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한진태였다는 것에 놀라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채우리와의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것에 절망을 합니다. 이때 한진태가 들어오게 되는데 한진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당신 지금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요? 하고 소리를 쳤고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화를 내며 당신 나 모르게 현우를 찾고 있었어요. 내 앞에서는 현우를 찾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나 몰래 최 선생과 검사를 해요. 한진태는 내가 왜 그랬는지 당신도 그 검사지 봤으니 알 것아니요. 당신이 실망할까봐 그랬소. 최 선생이 현우라고 착각하는 당신이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검사해 본 거예요. 김마리는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내가 최 선생을 착각해서요. 당신도 최 선생이 현우가 아닌가 의심한 게 아니고요. 한진태는 내가 무슨 근거로 채우리 선생을 의심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최 선생이 현우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보다시피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당신도 이 일을 앞으로 꺼내지 말아요. 김마리는 그럼 왜 채우리 선생을 발령내려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서 왜죠? 한진태는 그건 이 검사를 하기 전에 한 일이고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데 당신이 왜 불만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에 절망을 하였다가 자신은 최선영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한진태는 채우리와 검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생겨 유전자 검사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모든 것은 기밀사항이 원칙이지만 김마리는 한진태의 대리인으로 위장하고 2차 검사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담당자는 이미 2번이나 하셨으면서 또 하실 거냐며 그렇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에 가서 의뢰를 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이미 2번이나 검사를 하고 갔다는 말에 놀라게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며 앞서 2번의 검사체 외에 어떤 걸 가지고 검사하면 보다 더 정확하겠냐며 물었고 담당자는 1차, 2차 검사체를 이야기하며 1차는 일치, 2차는 불일치였으니 마지막으로 3차는 칫솔로 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김마리는 검사체를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면 회수해 가겠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아직 폐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며 한진태가 맡긴 손수건을 돌려주게 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손수건을 왜 자신과 검사를 했나 의심이 들어 채우리를 직접 찾아가 이 손수건을 본 적이 있냐고 묻게 됩니다. 채우리는 원장실서 난동 사건이 있었을 때 자신의 다친 손을 한진태가 손수건으로 감싸주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제야 김마리는 의문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데요. 한진태는 이미 자신보다 앞서서 현우를 찾아보고 다녔고 채우리가 현우란 것이 의심이 되자 채우리의 혈흔이 묻은 손수건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사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1차 검사와 2차 검사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장영사와 논의를 해보자 장영사는 정황상 정순정의 아들 김우리가 채우리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1차 검사 결과를 속이기 위해 2차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검사를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마리 역시 한진태가 일부러 2차 검사지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채우리를 멀리 발령내려는 것도 채우리를 현우로 생각하는 한진태의 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마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마당집을 찾아갔고 진수지는 김마리가 채우리에 대해 마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채우리의 칫솔을 가져다 주게 되고 김마리는 유전자 검사를 하여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진수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한진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일부러 채우리를 발령내려 했다는 사실까지 말하게 됩니다.
최선영은 진수지에게서 채우리가 원장 부부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당황해하는데 김마리를 찾아가 그동안 고집을 피운 것을 사과하게 되고 채우리는 사실 곧 파양할 계획이었다면서 김마리가 원하면 데려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진수지는 최선영에게서 채우리를 파양할 거라는 말을 듣고 반대를 할 수가 없었고 채우리가 더 이상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만 감사해 합니다. 한진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알게 된 김마리는 한진태를 찾아가 채우리가 현우였다는 것을 숨긴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데 한진태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네 어머니가 가짜 검사지를 봤다. 내 말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너 아니었으면 네 어머니는 아직도 최 선생이 현성이 형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을 거야. 채우리 선생도 곧 해외로 보내고 최 선생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 네 어머니는 입원 치료 들어갈 거야.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진나영은 아버님 그러면 정말 저에게 이사장직 주시는 거예요? 한진태는 우리 집에 너 말고 이사장 맡을 사람이 누가 있니? 내 아들은 현성이 하나뿐이다. 그러니 걱정 말 거라. 김마리는 당장이라도 들어가 한진태의 뺨을 때리고 싶지만 차분히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여 장영사에게 보내고 맙니다. 진수지에게서 자신이 김마리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된 채우리는 분원이나 해외 전출을 거절하고 한진태를 찾아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버리고 다시 찾은 뒤에도 모른 척했냐고 화를 냅니다. 한진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이 모든 것이 현성이가 어릴 때부터 원해서 한 일이라며 변명을 대는데 김마리는 가증스러운 한진태를 해들병원에서 내쫓게 되고 한현성은 한진태와 공모한 진나영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진나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충격에 사산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